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구조의 문장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이형식, 주어하고 동사에, 그리고 이제 보어가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첫째 시간서부터 했었던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딱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보어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딱 있으면 주어면 은는이가, 명사 는 이가, 그 다음에 동사는 뭐뭐 하다, 목적어는 목적어 명사 을에게, 그죠? 그 다음에 수식어 그럼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하고 명사 이렇게 한 세트. 보통 그래서 이걸 뭐 전명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보어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he is Tom, 그 다음에 he is happy. 자, 공통적으로 들어간 동사가 뭐죠? 그죠? 비동사 is죠. 요게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문장의 종류 1, 2, 3, 4, 5 형식, 5문형이라고 부르는 거. 자, 요거를 나눠놓은 기준이 뭐다라 그랬어요? 그죠?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나눠놨다라고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표본으로 했었던 게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 뭐 이제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형식 들어가서 했었던 게 이동과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go나 come 같은 평행 이동, fall이나 rise 같은 수직 이동, 그죠? incline, decline 같은 대각선 이동, 마지막으로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뭐 이런 것처럼 순간 이동,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때 잠깐 비동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온 비동사는 존재하다, exist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1형식의 비동사였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보어에도 이제 기본 동사가 있겠죠. 1형식 그러면 go나 come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자, 이건 쉬워요. 삐뽀예요. 삐뽀, 삐뽀, 삐뽀. 비동사 보어 역시 유치하죠, 그죠? 근데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삐뽀, 비동사 뒤에 보어.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보어란 얘기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도 했었지만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존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요건 이제 1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이제 1형식이고, 뒤에 지금처럼 톰 그러면 품사가 뭐예요? 그죠? 명사, 사람 이름, 고유명사, 그죠? 그 다음에 해피 그러면 품사가 행복한, 그래서 형용사, 그죠?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간혹 가다가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얘가 형용사적 수식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적 수식어 역할을 하게 되면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보어로 나올 때가 있다. 근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때는 별로 없고요. 고등학교 때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는 많이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점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나온다? 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제껴놓고, 자, 그래서 삐뽀, 보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것만 알면 돼요. 삐뽀, 비동사 뒤에 보어. 그럼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올 때? 명사하고 형용사가 나올 때, 맨 첫 시간에 한 거, 산토끼 토끼야, 명사 역할 주목보, 그죠?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 2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과 보어 역할, 이렇게 이제 2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어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비동사 뒤에 명사가 보어로 나오는 경우랑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는 경우랑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비동사 뒤에 명사로가 보어로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격이 돼요. 그러니까 그는 톰이다 그러니까 그는 톰 이런 식으로 동격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해피, 그는 해피입니다. 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동격이 아니고 주어를 서술한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가 보어로 나오면 주어와 동격이 되고, 그 다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게 되면 주어를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 뒤쪽에 이제 오형식에 가면 오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인데 이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주격 보어처럼, 이 자리가 지금 주격 보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명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경우도 지금 한 설명과 동일합니다. 주어와 주격 보어가 나올 때 명사가 주격 보어일 경우 주어와 동격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주격 보어로 나올 때 주어를 서술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나오게 되면 동격,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를 서술, 이런 식으로 동일합니다. 패턴은.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자, 일형식에서 go나 come 같은 그 평행이동과 관련된 동사, 그죠? go나 come, 느리게 가면, 느리게 이동하면 walk, 빠르게 이동하면 run, 멀리 놀러 이동하면 travel, 일하러 출퇴근하는 거 commute, 통근하다,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와 같은 부류의 동사가 있겠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그럼 그게 다 뭐겠다? 이형식 동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예문을 좀 볼 건데 일단 요런 애들이에요. 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런 아이들이 이형식으로 된다. 자, 그럼 왜 얘네가 이제 이형식으로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 자, 여기는 비동사 나오고 become은 뭐뭐가 되다예요. 뭐뭐가 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s a doctor. 비동사 뒤에 a doctor 명사가 보어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he하고 동격. 그는 의사입니다. 자, 근데 얘를 he became이죠. 그래서 he became a doctor 이렇게 쓰면 그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가 의사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become도 비동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손색이없죠. 그래서 같은 부류의 동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 식으로 뭐뭐가 되다 또는 뭐뭐해지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앞에서 좀 봤던 동사들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go나 run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일형식 동사로 봤었던 거잖아. 근데 얘네가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go, 가다 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고 run, 달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앞서서 했었던 요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do는 원래 여러분들이 볼 때 뭐뭐를 하다라고 해석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일형식에 쓰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죠? 충분하다, 유효하다, 뭐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똑같은 형식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형식이 동일하면 해석도 비슷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 삼형식에 쓰이면 뭐뭐를 하다 이지만 일형식에 쓰이면 이렇게 되고 make 같은 경우도 삼형식에 쓰이면 만들다 이지만 일형식에 쓰이면 go처럼 이제 과거란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란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고가 일형식에 쓰이면 가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건 이형식 보어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차이점을 좀 공부를 하겠지만 고 뒤에 부사가 오게 되면 이건 일형식이니까 가다예요. 그죠? 자, 근데 고 뒤에 형용사가 단독으로 오게 되면 얘는 보어인 거니까 이형식이 되고 이때는 뭐뭐해지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look이나 seem, appear, feel, sound, smell, taste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죠? It smells sweet. 자, 역시 동사 smells 뒤에 형용사 sweet이 보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is로 바꿔줘도 it smells sweet 그러면 그것은 달달한 냄새가 난다. It is sweet 그러면 그것은 달다. 물론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랑 달달하고 하는 건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뭐 테이스트 그러면 뭐 좀 더 분명해지긴 하고 하지만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는 있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비동사와 같은 부류로 해석이 되는 이형식 동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좀 정리를 해주면 대표적으로 be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come 같은 애도 거의 비동사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건. 근데 이제 become 같은 경우는 명사가 보어로 나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보어로 나올 때도 있는데 주로 얘네들 여기에도 이제 become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become서부터 시작해서 get, grow, turn, come, go, run 얘네들이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오면 뭐뭐해지다 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look 뭐뭐해 보이다, seem 뭐뭐인 것 같다, appear도 뭐뭐인 것 같다예요. feel 어떠어떠한 느낌이 든다, sound 그래서 어떠어떠한 소리로 들린다, smell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taste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그래서 4번 케이스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학교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썼던 것처럼 뭐 이제 룩스를 주고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고르시오. 뭐 이렇게 되면 형용사는 다 들어가는 거고 보통 이제 ly가 부사로 끝나잖아요. 그죠? 부사가 ly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거 이제 골라주면 되는 문제가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서부터 쭉 나오는 게 그런 형태인데 여기 문제 패턴으로 나오는 것만 좀 볼게요. 자, 이게 문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사운드 들려요. 근데 낯설게 들린다라고 해서 해석은 ly가 붙어서 해석이 될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걔 얘기하는데 그의 얘기가 좀 낯설게 들려, 이상하게 들려. 그래서 ly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운드가 그의 이야기는 이상해 라고 하는 거라 뒤에 형용사가 보어로 오는 거라서 strange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 하게 그래서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비동사로 대체할 수 있는 이형식류 동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보어로 나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랑 실제 들어가는 품사랑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러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smells, taste, feel의 과거형 felt 이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sweet, sour, 신, 그 다음에 smooth, 부드러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는 것들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 go나 come for, go, run, come for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일형식류 동사잖아요. go나 run 같은 경우는 수평이동, come 같은 경우는 수평이동이고 for 같은 경우가 수직이동, 올라가다 상승하다 라고 했었던 건데 얘네도 뒤에 형용사가 보어가 오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 어떠어떠해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go bald 그러면 대머리가 됐다, 슬프죠. 그 다음에 run dry 그러면 말라버렸다, come loose 그러면 헐렁해졌다, fell asleep 그러면 잠들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게 이 뒤에 나오는 보어가 뭐뭐 하게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패턴의 유형인 거예요. 실제로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되죠? 자,
오늘에 썼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자, 보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 보어의 대표 동사 뭐라고요? 비동사요. 삐뽀. 그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보어로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명사가 보어로 나올 수 있는데 명사가 보어로 나오게 되면 주어와 동격,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게 되면 주어를 서술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형식류로 해석될 수 있는 거, 불완전 자동사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동사가 be나 become, 그 다음에 get, grow, turn, come, go, run처럼 뭐뭐해지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 이게 문제집 같은데 또는 문법 책에 보면 뭐 변성류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룩이나 feel, sound 뭐 이런 건 이제 감각류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가 있는데 이런 거 보통 뭐 유지류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이제 문법 책에 보면 이렇게 나눠놨는데 중요한 건 비동사로 대체했을 때 의미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는 거,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던 것까지 잘 알아두면 이번 시간은 정말 또 잘 공부를 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